안녕하세요.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의 이병헌 교수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. 계단을 사용하는 것은 무릎 주변에 있는 허벅지 근육 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단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단을 운동하시는 것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운동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무릎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하신다면은 계단을 먼저 운동하기 전에 평지 걷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평지 걷는 건 사실 무릎에 큰 무리가 되지 않고도 무릎 주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평지를 걸으시되 시속 한 6km 정도, 그래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음걸이를 하시는 것이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. 그래서 한 40분 정도 6km 정도의 속도로 평지를 걷는 운동을 좀 한 달 정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무릎이 근육이 좀 차는 것 같다 싶으시면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십시오. 오르막길에 계단을 올라가고 대신에 내리막 계단은 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이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 하시고 높은 계단보다 좀 낮은 계단이 더 좋겠습니다. 그래서 낮은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하시고 내려가는 계단은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내려가는 계단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사실 통증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. 이유는 그동안에 있는 무릎의 주변의 근육이 무리가 가서 긴장이 돼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이 아프더라도 계속 운동을 하시다 보면 한 2, 3개월 지나면 어느 순간 무릎이 조금씩 통증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의 스텝을 밟으셔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저 같은 이제 무릎 주치의들은 사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등산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. 등산을 하게 되면 오르막 등반길은 무릎에 큰 무리가 안 가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 등산은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려가는 중간에 무릎이 무리가 간다고 해서 쉴 수가 없잖아요. 끝까지 다 내려가셔야 되니까 무릎 연골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내가 오르막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등반길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등반길은 내리막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그 고지까지만 올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그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등산하시기 전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등산을 시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바로 등반길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사신경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자갈밭이나 험한 산을 오르게 되시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적응이 잘 되지가 않아서 연골 손상 같은 다른 2차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20분 정도 초반에는 빠른 걸음으로 평지를 먼저 걸으시고 나서 어느 정도 땀이 조금 날 상태에서 오르막 등반길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조깅을 하시다가 무릎 앞쪽이 아파가지고
시큰거리고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MRI나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했을 땐 정상이고, 근데 내 무릎 앞은 시큰거리고 아프고, 그 이유는 조깅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하다 갑자기 운동을 멈추는 경우에는 근육의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 연골이 멀쩡하더라도 연골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밸런스를 깨지지 않게 조깅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, 그리고 무릎 앞쪽 근육, 허벅지 앞쪽 근육을 근육 운동을 좀 하시고, 예를 들어 스쿼트라든지 그런 운동을 좀 하신 후에 조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에 이제 꿀벅지라고 해서 허벅지 그 근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허벅지는 우리 몸의 코어 근육과 연계되어 있어서 근육량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허벅지는 허벅지 근육이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암 예방 효과도 있고, 그리고 혈전 같은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허벅지 근력 운동하는 것은 이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허벅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에서는 사실 트레이너나 헬스장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운동 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운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 노인분들이 바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.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스케줄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눈 떠서 일어나서 일 보지 마시고 다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펴면서 하는 운동을 한 50번 정도 하셔서 일단 근육의 긴장을 잡고 일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 무릎의 연골에 무리가 들어가고 근육이 잡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아침에 밖에 나가셔서 한 40분 정도 시속 한 6km 정도, 한 40분을 6km 정도의 시속 6km 정도의 속도로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허벅지나 아래 다리 부위가 좀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을 정도의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.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연습을 하시고,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한 스쿼트 정도의 운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스쿼트나 이런 자세들을 주변에 자녀들이나 젊은 우리 세대들한테 좀 배우셔서 처음에는 등 벽 뒤에 기대서 스쿼트를 좀 하시다가 근육이 좀 생기면 스쿼트를 벽에 등을 좀 떼서 해보시고,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. 틈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집으로 들어가실 때 계단을 올라가서 댁에 들어가시고,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매일같이 젖어들게 변화가 생긴다면 딱히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어떤 운동을 배우지 않고서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무릎 관절에 대해서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젊었을 때 좀 더 무릎을 다치지 않고 관리를 하시는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. 만약 무릎 관절염이 이미 생겨서 진행이 돼서 통증이 생겼다면 병원에 오셔서 자신한테 꼭 맞는 치료를
추천을 받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 모든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수술적 치료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수술 치료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검사를 받으시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진료를 보러 오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. 감사합니다.